2024년 9월 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9월의 두 번째 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뭐 경제지표가 뭐가 발표되고 뭐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그런 얘기보다는 과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만큼 뭘 잘못 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6일 금요일 코스피는 31포인트 하락해서 254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개장된 뉴욕 증시 금요일 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9월 9일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갈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이제 신용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열어놓되 그거는 물갈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 2,500에서 2,630포인트. 자,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자, 낮아진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요, 2,800포인트 이하대 항상 상승 요인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2,700대도 그랬고요. 2,600대도 그랬고요. 2,500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늘 그래요. 언제쯤 이 낮아짐이 끝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현금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150포인트를 부르짖던 애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현금 갖고 있었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정색을 하겠죠. 자,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요. 경기 침체 재우려,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멘텀 둔화, 그다음에 추석 연휴 대기 관망세인데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인공지능 모멘텀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해드렸고, 추석 연휴 대기 관망세 같은 경우는요, 올해 9월 13일 금요일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혹시 추석 연휴 동안에 뭔가가 빵 터지면 어쩌죠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자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 때고요. 또 하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 자금이 좀 필요해. 지금 주식 졸라 빠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나 그래도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현금이 필요한 때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센 분위기는 맞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을 좀 보면은요. 경기 침체 우려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이전에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먼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애널리스트들이 참 못 봐요, 시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란 금리를 결정할 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두 개만 있나요? 동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미국은 지금 지네들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입 밖으로 떠벌리질 않아서 그렇다. 왜? 정말 미국이 경기 연착륙이라면, 정말 미국이 골디락스라면 왜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냥 금리 동결로 쭉 가도 되는데, 근데 틈틈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 날 진행됐던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 3일 뒤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상승했어요. 제가 그때 주식시장이 미쳤다고 했죠. 왜?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마치 9월 6일 금요일 뉴욕 증시처럼 아이고 고용이 부진하니까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고 2, 3일 뒤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하자 투자자들은 와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겠네 하고 주식시장이 올랐다고요. 미친 시장이었다고요. 정말 경기가 좋다면 정말 경기가 골디락스라면 왜 금리 인하를 자꾸 하겠다고 합니까? 금리 동결하면 될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장했던 바가 뭐냐.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라는 녀석이 먼저 까꿍 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그런데 9월달 25bp 금리 인하는 이미 너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약발이 안 먹힐 테니 조금 더 센 걸로 가자. 50bp로 가자. 이거잖아요. 어떻게 경기 둔화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됩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거예요. NH투자증권이 시장을 지금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긴 어려워졌다. 이거는요. 조금 제가 첨언할 얘기는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 뭐뭐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뭐뭐 때문에 하락했다가 아니라 주식이 오르니까 올릴 건데 뭐뭐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리게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 주식은 전망하는 업종, 전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미쓰리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헷갈리실 분들 계시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자꾸 핑계를 갖다 대요. 어떤 핑계를 대느냐. 8월 5일 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튀어나온 게 뭡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아닙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생길 텐데 그게 지금 청산되고 있고 그거를 왜 그렇게 갖다 붙이냐고요. 이번에 또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또 튀어나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흐름. 그리고 하다 이제 계절설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통상 9월 주식시장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주식시장 좋았을 때요. 2,900포인트가 눈앞에 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3,150으로 상향 조정할 때 9월 달에 기간적으로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8월 달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미쓰리는 했어요. 언제 했냐면 제가 5월 달부터 이야기를 주례장창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력에 제가 꽉 앞정을 꽂아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2008년도에 제가 5월 달에 미국 갔다 와서 인생이 막 망가지고 그랬었다. 근데 그때 종목들이 조금 묘하게 움직이더니 정작 저는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는 영업정지, 그다음에 영업정지, 급여 가압류, 하여튼 그런 거 다 당했어요. 대기발령, 이런 건 난 상태여서 지점에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서 주식시장 흐름을 보지 못하고 맨날 본부장 앞에 가서 반성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작 저는 2008년도 8월달, 9월달 저는 피해를 본 게 없습니다. 이미 5월달에 저는 제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리먼 사태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2024년 미쓰리는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기대감으로 막 올라가고 있지만 흥분하지 말고 조심해라. 하반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저의 휴가 얘기도 해드렸죠. 저는 증권사를 자주 이직을 해서 4번 옮기는 바람에 약간 좀 눈치가 보이니까 다른 직원들이 가는 휴가 기간 때 휴가를 간 게 아니라 조금 늦지막히 갔다. 8월 말 그리고 9월 달.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휴가를 늦지막히 갈까 하고 휴가계를 내면 대우가 망하고
그리고 또 광복절 끼고 휴가 갈까? 그러면 소버린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본사에 있다가 영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9월달경에 휴가 갈까? 하니까 9.11 테러가 생기고, 그때가 아주 아이러니하게 재밌지만 그 8월 말에서 이렇게 9월달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는 7월 말에 여러분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쓰리가 시장 잘 째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와서 주가가 빠지니까 아이 계절적으로 그러네 뭐 이럽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뭐 9.11 테러라든가 뭐 리먼 사태도 그렇고요. 9월달이면 좋진 않습니다만 그것도 다 개소리입니다. 다 핑계예요. 좋을 땐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연준이 보통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인 B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B컷을 단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B컷을 단행한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단 실제로 B컷을 단행할 경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고 따라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세상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이 한 번에 50bp를 금리 인하해? 이거 미국 진짜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감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요. 빵 터졌어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작년 연말에 작년 정확히 11월 초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하자 연준은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 인하를 할 것만 같은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감은 미쓰리 표현대로 따지면 상상 임신처럼 커져서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연준은 1년에 8번의 회의를 합니다. 근데 2024년 연준이 금리를 6번에서 7번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까지 제시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정말 미친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8번 회의가 있는데 6번에서 7번의 금리를 인하한다면 아니 도대체 미국 경제는 얼마나 개박살 난다는 얘기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정신줄 놓은 사람들 같다. 아니 내년에 금리를 6번에서 7번까지 거의 매번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개박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할 거야 좋아. 이 미친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6번, 7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꿈꾸면서 상승시켰던 주식시장에서 정작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한다고 아이고 미국이 저렇게 50bp 금리 인하할 정도로 저렇게 경제가 안 좋은가 봐 어쩌죠. 이런 그런 개소리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뭐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거 사실 뭐 올해 하반기는 아니죠. 전 올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좋게 보진 않았으니까 오를 때도 이건 진정이 올라간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저질장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올해 주식시장을 부진하게 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이자 부담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 그랬을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좀 확실한 카드를 주기 위해서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여러분 75bp도 금리 인상했던 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문제는요. 지금 미국의 금리를 다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50 인하면 아이고 더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25bp 금리 인하하면은 아이고 25bp만 인하해도 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괜찮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정말 저는 시대의 개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사람들이 극단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피가 2,700, 2,800 가면 무조건 3,000이 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코스피가 2,600, 2,500 내려오니까 이제는 뭐 2,000이 깨진다라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극단적이에요. 마치 연준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개판을 만드는 것처럼 시황을 볼 때 조금 올라가면 자꾸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내려가면 더 빠질 거라는 생각에 매몰돼서 자꾸 방향성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400, 2,500포인트에서 미쓰리가 되게 매매를 잘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아픔을 이겨내고 좀 돈을 벌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 물론 장중에 2,400을 잠깐 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약간 좀 조금 밴드를 넓게 잡아서 2,400에서 한 2,550, 2,600 정도 한 200포인트 이 구간에서 연말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대형 악재가 터지면 뭔가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왜 2,500포인트가 어때서요? 2,400포인트가 어때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사람들은 여기서 못 멈춰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2,000 깰 거야. 그래? 근데 2,700 올라갔어. 그럼 3,000 될 거야. 그렇게 시장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 지수랑 상관없는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전 지수가 올라도 저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매매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수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마인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은 정말 3,000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당분간 3,000포인트 쉽지 않고요. 2,000포인트 깨는 것도 쉽지 않다. 물론 그 구간이 1,000포인트 정도의 구간이긴 합니다만 조금 폭을 줄인다면 2,500포인트가 어때서 근데 왜 자꾸 여기서 2,000을 깨질 거 같고 더 망가질 것 같고 3,000을 좀 올라가면 3,000을 갈 것 같고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2,000이 깨진다 이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의 10배 이상 되는 쇼크가 터져야 돼요. 진짜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깐 깼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2008년도는 월가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거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너무 증시를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고 그 거품은 이제 무너져야 되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국 증시는 빠질 구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우지수가 한국 주식시장 7월 11일 날 찍었던 2,896포인트 가지도 못했는데 근처에도 못 갔는데 이미 다우지수는 전고점을 막 뚫어서 고공행진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건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할 구간이 여전히 열려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더 개난장판 되겠다 이런 공포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그냥 이게 그냥 적정한 그냥 주제 파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갈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물갈이가 좀 진행돼야 되는 게 있고 그렇게 움직이겠지만 너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게 무섭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 주식시장 2,000이 깬다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9월 9일 월요일 7월 미국의 도매재고 8월 달 고용 추세 지수 발표될 거고요. 9월 10일 8월 전미 자영업 연맹 중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발표됩니다. 자, 9월 11일 수요일 8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돼요.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표 보면서 아이고 둔화됐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네 어쩌네 하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에 재미없다. 지금 주식시장이 재밌어하는 부분이 뭐다? 경기 둔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인플레이션 지표 이거 소비자 물가 지표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9월 12일 유로존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8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9월 13일 금요일 9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 지표들 지금 분위기는 경기 둔화란 단어를 좀 확대시켜서 금리 인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ADP 민간고용 지표가 10만 건이 안 됐는데 굳이 구역구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예상치를 16만 명씩이나 잡아놓는 게 전 약간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요, 뭐 부진하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진하게 나오면은 이제 50bp 금리 인하 기대감 이야기가 커질 텐데, 여러분 50bp 금리 인하 하면 일단 25bp보다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반응은 할 거예요. 아, 금리 인하 50bp 했네.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도 등신같이 통화 정책을 하는 바람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약간 그 뒷수습을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로 이 경기 둔화를 막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5bp보다는 50bp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주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2022년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75bp씩 금리 인상을 막 해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선제적 대응하지. 예은병 등신 같은 제롬 파월이 1월 달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잠시 나타나는 거라고 헛소리하고 금리 동결시키는 바람에 막판에 밀린 숙제하듯이 75bp씩 금리 인상을 막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 연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준이 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가볍게 25bp 짠 해주고 분위기 보면서 몇 달 뒤에 또 한 번 금리 인하 할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텐데 아니야 미국은 경기 연착륙이야 무슨 개소리야 미국은 골디락스야 하고 설쳐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해서 지금 밀린 숙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50bp 금리 인하하면은 뭐 미국 경제가 이 지경이 됐나 뭐 더 충격적일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로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 낮춰주면 돼요. 그러나 숙제가 늦어졌기 때문에 50bp 인하한다고 뭐 돈이 풀려서 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25bp보다는 50bp가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데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녹록하진 않아요. 예, 녹록하진 않는 건 맞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고 싶은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2,500포인트가 만약에 연말까지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막 지루하시겠죠. 전문가들은 박스권 장세가 지루하게 이어진다는 둥 할 겁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르면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올라가야만 된다는 생각, 빠지면 엄청나게 빠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전반적인 시황에서 이 정도 선에서도 뭐 쭉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은 없고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주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내시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